늑사 지방선거가 16일 남았습니다. 흔히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라고는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슬픔과 분노가 온 나라를 뒤엎고 있는데 이번 선거는 축제일 수 없습니다. 정치인을 비롯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스스로의 책임을 성찰하고 책임을 다짐하는 선거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확인된 터에 유능하고 책임 있는 지방정부를 꾸리는 일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희생자들을 대도하면서 사람 귀한 줄 아는 사회, 엄마 안심 사회,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는 약속과 다짐의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방송을 표방하는 KBS가 대통령의 방송, 정권의 방송을 하는 것이 신뢰하고 있고 국민을 우롱하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청와대는 KBS에 대한 압력에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KBS의 진짜 주인이 국민께 사죄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KBS 등에 대한 언론 통제로 가려질 수 없고 청계 광장에 모인 촛불 시민들을 무차별 연행하는 것으로 덮어질 수도 없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나서 해외로 나가신다고 합니다. 아직도 차가운 바닷속에 갇혀있는 우리의 꽃다운 아이들을 다 수습하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은 여야의 새 원내대표가 합의한 임시국회의 첫날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로 규정된 마당에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선거를 빌미로 국회가 문 닫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12개 상임위는 일제히 문을 열고 국민의 분노와 요구를 대변해야 합니다. 실종자를 수습하는 일에 착오가 없는지, 희생자 유가족을 보살피는 일에 국회 차원에서 좋은 일이 없는지 점검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유관 상임위별로 1차적인 확인 작업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는 국회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빠짐없이 챙겨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안철수 대표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지금 한 달이 넘는 시간, 참으로 장담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슬픔과 분노가 희생자, 실종자, 가족분들이 피할 바 아니겠습니다만 온 국민에게 고통한 시간이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모든 국민이 기적을 빌었습니다. 모두 누군가의 자식이자 어버이이기 때문입니다. 사고 첫날 저는 전원 구조라는 소식을 듣고 가슴을 쓸어내렸다가 오보라는 소식에 의원총회를 도중에 종료하고 진도로 달려갔습니다. 더디기만 한 구조 작업을 보며 잠을 이루지 못한 날이 많았습니다. 실종자가 사망자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끊어질 듯 고통스러웠습니다.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174명에 멈춰져 있던 구조자 숫자가 한 사람이라도 늘어나기를 간절하게 바랬습니다. 이 숫자가 오히려 172명으로 줄어들면서 제 가슴도 무너졌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한없이 죄송할 따름입니다. 지난 주말 광주에 다녀왔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환영해 주셨습니다. 좋은 느낌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일부에서 항의도 있었습니다만 그분들의 마음도 당에 대한 애정으로 생각하고 다 안고 가겠습니다. 오늘 국민께 약속드렸던 대로 비상임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가족분들과 실종자 가족분들의 대변인으로서 국회에 참석하겠습니다.
그분들을 대신해 국회에 임하겠습니다. 국회가 유족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철저히 따지고 누가 책임져야 할 일인지 분명히 밝혀내겠습니다. 이제 3일 후면 6사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됩니다. 선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께 사죄하고 성찰하고 책임을 다지는 선거로 만들겠습니다. 선거대책위원회 명칭이 국민안심선대위입니다. 이름에 생각을 담았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것만으로 지지고소를 대신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이 나라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정책으로 신뢰를 얻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새로운 정치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안심국회 그리고 국민안심선대위를 다짐합니다. 다음으로 박영선 원내대표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세월호 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5월 세월호 국회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고 국민이 그리고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양보할 것은 즉시 양보하고 요구할 것은 여당에게 강하게 요구하겠습니다. 17일 토요일 핵목항을 방문해서 실종자 가족분들을 만나보고 해수부 장관과 해경청장의 국회 출석을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실종자 가족들의 바람처럼 최후의 한 사람을 찾을 때까지 해경청장과 해수부 장관 두 분은 핵목항을 떠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세월호 실종자 그리고 유가족분들의 아픔 가운데에는 KBS 등 일부 언론의 왜곡 보도가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17일 실종자 가족분들의 면담에서도 확인했습니다. 해경 비판 금지 보도 지침을 내린 것은 결국 국민을 속이고 세월호 실종자 유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KBS 사태는 이미 세월호 사건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의 국회 출석은 물론 세월호의 진상을 조작한 언론 행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 그리고 이정현 홍보수석 국회에 출석하셔서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따라서 국회 운영위의 개최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세월호 국회가 내실화되려면 관련 상임위 개최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내일 모레 국회 대정부 질문 이후에 국회 운영위 그리고 미방위 등 관련 상임위 개최에 새누리당의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우원식 세월호 참사대책위원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세월호가 바다에 쓰러진 것은 사고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컨트롤 타워 부재로 인한 초동 대응의 실패,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고는 사건이 되었고 참사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월호 침몰의 현장에는 국가가 없었습니다. 해경의 세월호 침몰 사고 초동 대응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어제 추가 교신 내용 공개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승객 절반 이상이 안에 갇혀서 못 나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경은 경사가 심해 선내 진입이 곤란하다고 핑계를 대고 있었고 기껏 조타실을 빠져나온 선장과 선원들만 구조했습니다. 해경이 경사면을 핑계대며 외면한 사이 전라남도 어업지도선 승무원들은 밧줄을 들고 배로 올라가 갑판에 있던 승객들을 구했고 살아남은 승객들은 스스로 사지를 빠져나왔습니다. 해경의 허술한 구조만 아니었어도 더 많은 생명이 구해질
구해졌을 것이라는 생각에 참담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해경은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즉각 해경이 빠져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해경 해체 등등 정부 조직 개편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조사될 것은 반드시 조사되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관한 필요 충분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진상조사의 전 과정에 피해자 가족들의 참여를 보장해 그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현장의 관련 공무원에서 교육기관, 정부 부처, 대통령이 이르기까지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은 진상규명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가족들의 요구에 검찰 조사를 지켜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세월호의 사고 원인은 선진국과 같이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조사위원회가 조사하지 않고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하는 조사에만 매달리는 것은 우리나라의 수준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입니다. 가족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은 특별법을 통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전문가들과 가족들을 참여시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한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무능함과 무책임한 모습만 보여주었던 정부 주도로는 결단코 국가 안전 시스템을 혁신할 수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무능한 정부는 대안 마련 주체가 아니라 변화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는 청와대까지 수사가 되어야 합니다. 검찰이 할 수 없기에 국회의 진상규명과 특검이 필요합니다. 이번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국회에서 상임위로 국정조사로, 국정감사로 이번 참사의 원인을 명확히 밝혀내고 세월호로 바닷속에 갇히면서 외쳤을 우리 꽃다운 학생들을 비롯한 사망자, 실종자들이 원한의 한을 원망의 한을 꼭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걸려도 세월호 전과 후를 가를 분명한 획을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대통령을 조사한다고 하면 잘못 읽었고 청와대를 조사해야 됩니다. 이 차를 사전투표 준비위원회 작성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네,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사전투표 관련해서 사전투표준비위원회 활동상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 사전투표일은 5월 30일과 5월 31일 약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번 사전투표는 그동안에 비실시되었던 부재자 투표를 보완해서 사전투표를 실시하는 건데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의 각 의무면 동사무소에서 시간 내에만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안에만 가면 누구든지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전국적으로 새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시 40분에 안철수 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께서 여의도 동사무소에서 점검하는데 점검하는 점검사항에 참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각별히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갖고 사전투표가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지 사전투표에서 중요한 것은 군인과 의무경찰들의 사전투표를 얼마나 참여를 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군은 그동안에 부재자 투표를 많이 해봐갖고 한 30만 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의무경찰이 한 2만 5천 명이 대상자인데 그 중에 605명이 신청을 했고 지난번보다 달라지는 개인이 신청을 해야 공보물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후보가 부족한 점도 있고 또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서 공보물을 받아보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에 대해서 잘못하면 깜깜이 투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하고 국방부하고 경찰청에 각별히 그날은 선거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간단한 조치를 좀 취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쪽에서 답변도 받았고 예를 들면 전경 같은 데는 중대별로 근무를 교대 시간을 맞춰서 투표 시간을 맞춰 투표에 다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또 교통편의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또한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우리가 더 좀 추진해야 될 일은 조금 시간은 있지만 사전 투표에서 25, 26일까지는 막바지 홍보 활동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홍보는 31일 4시까지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날. 그래서 최대한 투표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법안 개정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그 등본을 받아보는 것을 지금 현재 법안을 보면은 개인이 신청을 해야만 받아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바꾸려면 국방부나 경찰청 같은 데서 일괄 신청을 해서 전경이나 군인들한테 자동으로 선거 공고를 갈 수 있도록 그거는 지금 법안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표소를 확대하는 문제는 진전이 없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특별한 진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30일 투표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선거는 그 대통령께서 조금 전에 담화문을 발표를 하셨는데 제가 담화문을 읽어보니까 대통령 담화문에 그 프린트로 전해진 담화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해경의 구조 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이 해경 구조 업무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해경 비판에 대한 축소 보도 지시를 누가 내렸고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났으며 과연 이것이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국회에 나와서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국회 운영위 소집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과 관계돼서 KBS 상황이 대단히 심각해 보이는데요. 위반위가 왜 열리지 못하고 있죠? 유순희 간사께서. 예, 지난주에 미방위는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의 야당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계속해서 공전을 거듭해서 열렸습니다. 새누리당 측은 지금 김시곤 국장의 폭로에서 드러났듯이 거의 보도 지침에 가까운 지금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을 오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침이 있었다는 것은 낱낱이 드러났고 청와대의 개입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KBS 사장과 이사회 이사장까지 불러서 현안 질의를 하는 것은 언론의 중립을 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궤변으로 모든 새누리당의 미방위 위원들의 반대에 힘입어서 단독으로 저희 야당만이 출석한 가운데 지난주에 한 3차례 미방위 위원회가 봉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그 새누리당 관사에게 현안 질의를 위한 KBS 이사장 및 사장 출석과 함께 방통위 위원장을 출석하는 현안 질의 상임위 개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전화 통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화해서 현안 질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응답하십시오, 새누리당. 예, 세월호 참사된 진료에 공동위원장이신 추주성 위원장하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김동훈 진짜. 예, 그 해수위가 언제 열렸는지 그런 동등을 좀 보고 있어요. 해수부 장관하고 행정청장이 현장 수습이 아직 늦어서 참석이 어려워가지고 오늘 그 대국민 전화에 보면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 언급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와서 이 관피아 문제에 관료 천국이 됐다. 그래서 협회나 조합에 보면은 10명 중에 4명이 사실은 관피아 출신입니다. 더구나 요즘에 규제 완화를 대대적으로 벌리면서 이 관피아 유착 문제가 더욱 심화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2009년 해운법 시행 규칙을 고쳐서 훈련 문제를 25년에서 30년으로 붙인 게 큰 문제였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 와서도 보면 해운법 안전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규제 완화를 했다. 2013년에 6번의 규제를 완화를 했고 2014년에도
각종 시행 규칙을 개정하는 안을 지금 9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항 선사, 내부 안전심사 면제랄지, 또 내항 선장 상황 보고 및 매년 실시하는 내부 검사 면제, 안전진단 검토 요청서 청구 서류 간소화, 이렇게 해서 박근혜 정부 와서 오히려 관피와 문제가 더 심화되고 유착 관계가 심화됐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책이 있습니다. 유기영 교문이 간사. 네. 이방민만이 아니라 교문위도 새누리당이 상임위 소집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새누리당의 김희정 간사가 2차례에 걸친 간사협을 가졌지만 지금 상임위 소집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 교문위에는 교육이 관련 안전법안 24개, 또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법안 2개에서 총 26건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는데, 현안 보고와 더불어 이 법안을 상정하고 논의하자는 것 자체를 지금 새누리당이 거부하고 있어서 이따 11시에 정론관에서 야당 교문위원들의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라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김현주 의원 또 보고하실 수 있습니까? 예, 정무위에서는 지난주에 국무총리실하고 국무조정실장을 출석시켜서 이번 주 토요일, 내일 모레 사실 그 상임위 개최하는 걸 합의했습니다. 근데 불과 1시간 만에 김용태 간사가 다시 전화를 해서 지금 정무위에서 꼭 다뤄야 될 현안이 없다 이래갖고 거부 의사를 발표했습니다. 사실 국무총리가 사표를 내놓고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한 점 의혹 없이 국민들에게 안심을 보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 해놓고, 뒤로는 이 세월호에 대해서 국무총리실의 국무조정실장과 실장이 여기에 대해서 더 논의할 게 없다, 이런 이중적인 잣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요일 날 저희 야당 의원들이 개최를 요구했기 때문에 상임위에 나가서 그 위원장께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 위원장도 개최에 동의를 했다가 1시간 만에 번복을 한 것은 위에 원내에서 상임위 개최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온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박영선 원내대표께서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계십니다. 제가 듣기로는 특별히 전임 원내대표를 불러주고 여야의 양당 대표가 문서로서 서로 합의했던 정보위원회의 전임 상임위화 문제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정보위원회의 전임 상임위화는 국정원 개혁의 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당 대표 간의 합의사항 반드시 후반기 원구성 하는 때에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전수장 저희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10시에 수집이 돼서 세월호 관련된 생존자 그리고 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외상 후 스트레스의 치료와 상담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해서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후속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사상자 지정된 관련된 내용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행위는 지난 5월 14일 2차 소환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야 부문하고 행정부 장관의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이제 저희는 총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수부나 이런 배경이나 이런 데서 총조작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총례는 그 사람들을 불러다 총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 때문에 총례의 합의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